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님들이신 국회의원, 단체장 여러분, 이렇게 함께 나라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가 한편으로는 참으로 한탄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으로서 무한한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이 오늘이 과연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은 그 말대로 민주, 즉 시민이 주인이다. 모든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원리를 기초로 해서 그 시민들이,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이 아니고 일반 그냥 살아가는 그냥 시민권을 가진 그 누구나, 그 시민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해서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을 기초로, 그 약속을 기초로 제도와 기관을 만들어서 기관들이 함께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그런 체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대체 이 나라가 그 선출해 놓은 기관들과 대표들이 헌법을 지켰는지도 지금 의문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라고 하는, 정말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시민의 뜻이 민심이 천심인가, 근본을 되묻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사는 것인지, 혹은 네, 이제 김성태 우리 위원장님이 아마 입장하시는 모양입니다. 언론인들이 많이 가시네요. 김성태 위원장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잘 봤습니다. 예,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분명히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묻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입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지, 혹은 그동안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 아니었지만 이제 정말로 거듭 태어나는 새로운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 내일 다시 수립될 것인지,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은 묻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민심이 지금 무엇입니까? 저도 선출직으로서 민심을 잘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민심은 대통령이 비록 선출직이긴 하지만 오늘이라도 당장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결심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과,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에 의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만든 헌법에 의해서 그걸 기초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보면 대통령도 헌법적 권한이 있고 국회도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심을 따를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이 스스로 누구의 결정도 필요 없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그 권좌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즉 하야라고 부르거나 퇴진이라고 부르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을 통해서 3분의 2의 국회의원들의 결의에 따라서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그 절차가 완료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자신의 권능에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 당도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아신다면 지금이든 내일이든 아니면 그 언제든 하시라도 이 민심을 따를 것을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두 번째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국회에게도 말씀 올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심은 천심입니다. 만약 국회가 이 민심과 다르게 다른 결정을 만약에라도 생각하기도 싫지만 한다면 국회는 민심의 바다에 빠져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두면서 명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력한 새누리당의 지도자 한 분께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것이 반헌법적이다 라는 주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장이 본인이 정말 모르셔서 그런 주장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의 권리시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권리로 함은 생명이나 혹은 다른 지장이 있어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하야를 선택해야 할 때이거나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조항을 헌법에 명시해 두었다는 점이 바로 우리 헌법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권리가 되고 즉 퇴진을 하거나 하야하는 것도 헌법의 범위 내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합헌적인 주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지켜나갈 책무가 있는 국회에 그것도 유력한 지도자라는 분이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퇴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저는 어처구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무책임하고 또한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책임한 선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시민의 손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마무리 지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밝힌 이제까지의 촛불이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아마 본회의가 곧 시작될 것 같네요. 오늘 아마 아시는 대로 지금 입장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입장이 끝나면 국회에 발의된 탄핵안이 보고가 되고 그 보고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72시간 내에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한 30분 내지 1시간 안으로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저희들 우리 민심의 방향대로 국회가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하늘같이 받들 것으로 그렇게 알고 기대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바대로 대통령은 대통령의 할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즉각 오늘 보고되는 발의된 탄핵안을 24시간 이후 즉 내일 중으로 반드시 표결에 임해서 200명 이상의 가결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국회가 더 이상
혹세무민에 가까운 다른 주장을 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에 국회에서 탄핵과는 별도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것이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다라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퇴진하거나 하야하거나 혹은 탄핵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관들,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들이 할 몫입니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헌법과 자신의 손으로 만든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그 원리에 해당하는 천심을 말씀을 할 때 그 민심이 만약에 퇴진하라는 것이라면 그것을 국회가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그 민심을 더 이상 말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 주장을 하신 분이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심은 오늘 하루라도 더 대통령이 권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데도 국회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니 퇴진 주장을 더 이상 하지 마라. 퇴진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느냐라고 국민을 야단치는 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을 할 때니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호에서 들어본 그 무책임한 선장의 말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이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민심 그리고 촛불 민심과 더불어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탄핵과는 별도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는 주장도 민심을 반영하는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촉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댓글에 아이고야 이 영광스럽다고 해야 되죠.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셨던 아마 배우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상중이라는 분을 제가 닮았다고 이렇게 하고요. 아이고 성북구 칭찬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전해달라고 써서 올리셨네요. 미래중앙무대에서 뵙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국회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개인의 꿈보다는 혹은 개인의 입신보다는 우리가 받들고 있는 민심이 천심으로 흘러가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태평성대와 우리 국민들의 안녕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그런 책무를 지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 뜻을 잘 받들고 있지 못한 점이 있어서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여기 계신 단체장님들은 다 똑같은 뜻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작은 것이지만 오히려 그 작은 것을 함으로써 나라를 크게 바꾸는 초석을 놓는 작은 벽돌을 함께 나르고 그래서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함께 하는 게 저희들이 소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아마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주교분이신데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투투 주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희망이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앞이 보이지 않지요. 한 발을 내딛기도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많이 외롭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을 함께 찾아나갈 응원군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정치인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정치인들 중에 꼭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도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도 정치의 주체이시고 저희들도 주체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책임도 지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먼저 쓰러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해주십시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뚜벅뚜벅 눈을 감고라도 앞으로 걸어나갈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정부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제까지도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오히려 방해를 한 적도 많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저희들이 정말 애를 써왔습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해내겠습니다. 믿고 손잡고 가시죠.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분을 소개해 올립니다. 빛고울에서 오셨습니다. 역시 광주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인생을 바꾼 비디오 20분짜리가 있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그날의 그 함성,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함성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많은 아시아인과 전 세계인에게 빛을 던지고 있는 곳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광주 민영배 광산구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